국내 OTT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동영상 콘텐츠 속의 음악 저작권료 징수 기준을 놓고 대립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죠. 결국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서 지난 11일 음악 저작권료 산정 요율을 결정을 했습니다. 국내 OTT 업계는 문체부 결정에 즉각 반기를 들며 대립각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경제산업부 서청석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제가 간단하게 이 양측의 입장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긴 했는데 자세한 설명을 좀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1일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OTT를 통해 서비스되는 영상물에 사용되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율을 내년 1.5%로 올리고 2026년까지 약 2%대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음악 예능이나 콘서트 등 음악이 주 콘텐츠가 되는 영상물의 경우 요율을 3%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개정안은 당장 1월부터 시행되는데요. 당초 음악 저작권을 둘러싼 갈등은 OTT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 6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웨이브, 왓챠, 티빙 등 국내 OTT 업계에 음악 저작권료를 지불하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음악 저작권료 산정률을 2.5%로 해서 넷플릭스가 내는 만큼 지불하라는 거였습니다. 이에 웨이브 등은 무조건 넷플릭스 요율을 따를 수는 없고 OTT라는 게 기존에 없던 산업인 만큼 새로운 음악 저작권료 산정 기준을 만들자며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음저협의 2.5%, OTT 업계의 0.625% 간격은 줄어들지 못하고 결국 공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넘어가게 된 건데요. 문체부가 중재 역할을 맡아 지난 11일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겁니다. 예, 이 문제 해결까지 보니까 한 5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짧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도 그러다 보니까 OTT 업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좀 가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영상 콘텐츠에서 음악이 사용되는 만큼 OTT 사업에 끼치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OTT 업계로 구성된 OTT 음악 저작권 대책협의체는 문체부가 이 사안에 대해 기간을 길게 잡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길 바랬는데 너무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입니다. 음대여 측 주장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문체부 발표 내용이 결국에는 2%까지 올리겠다는 것으로 음제업의 요구에 지나치게 편향된 그런 결정으로 보입니다. 문체부가 이용자와 음제업 사이에서의 중재자로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진행 결과를 보면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만 거쳤을 뿐이지 이용자들의 의견을 정말로 수렴하고 주변의 많은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의 의견을 듣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큽니다. 문체부가 발표한 음악 저작권료율은 1.5%지만 2026년까지 1.995%로 올리겠다고 말했는데 2.5%율을 주장한 음저협 입장에 치우쳐졌다는 의견입니다. 또 실제 협의 기간 역시 실질적인 시간을 따지면 5개월이 채 되지 않고 실무 협의도 3차례밖에 진행되지 않아 제대로 된 협의가 아니었다는 설명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에 음악 저작권료 징수 관련 정보 공개 청구했다고 하고요. 음대협에서는 행정 소송도 고려한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OTT 업계가 이렇게까지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네, 말씀해 주신 부분도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본론부터 말하면 행정소송과 정보공개 청구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했듯 OTT라는 게 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기 때문에 OTT 업계는 문체부가 음악 저작물 사용료율을 정하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음대업 측 입장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문체부가 음저협의 징수 규정에 대해서 한번 개정해서 승인을 내리면은 음저협은 그거에 대해서 다시 개정안을 제출을 하거나 개정 요구를 할 수가 있는 반면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한번 정해진 징수 규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거나 재개정을 요구하거나 하는 그런 절차적인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경우 문체부 결정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OTT 업계는 그럴 권한이 없다는 건데요. 매출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도 한 산업 전체가 자신들이 속한 규정을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구조인 겁니다. 이 문제 역시 OTT가 전혀 없던 형태의 산업이기 때문인데 OTT 업계도 대변할 수 있는 제도는 미흡한 상황에서 부담만 키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결국엔 뭐 OTT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용료가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OTT 업계 입장은 어때요, 지금? 네, 아무래도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 이용료가 크게는 아니더라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혹자는 넷플릭스와 비교해 가격 인상은 용납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넷플릭스의 경우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의 저작권자가 넷플릭스로 되어 있어 일정 부분 부담이 줄어듭니다. 반면 국내 OTT는 방송 다시 보기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 오리지널 영화가 적어 이 같은 저작권료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 이용료 인상과 함께 전체 콘텐츠 산업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계속 국내 OTT 플랫폼을 육성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OTT 플랫폼들이 다양하게 경쟁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콘텐츠 산업 전체가 발전하고 영상 콘텐츠의 제작자나 음악 저작권자나 그리고 콘텐츠의 최종 소비자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근시안적인 일방적인 결정은 OTT 플랫폼의 경쟁력을 죽이고 결국에 해외 플랫폼에 종속이 된다면은 그렇게 될 때는 콘텐츠 제작자나 저작권자 그리고 콘텐츠 최종 소비자 모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선 한국형 넷플릭스를 만들어야 한다. 토종 OTT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향이 큰 음악 저작권료율 징수 기준 마련에 있어서 OTT 업계의 목소리는 대변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단 국내 OTT 업계는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인 건데 앞으로 업계의 대응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웨이브의 정보 공개 청구를 시작으로 웨이브가 속한 OTT 음대업은 이번 주까지 논의를 거쳐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OTT 업계에 주어진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문체부의 결정을 따르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문체부 결정을 취소, 변경하는 것인데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한쪽에서는 한국형 넷플릭스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토종 OTT 산업 발전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조금은 아이러니한 상황인 겁니다. 갈등이 어떻게 봉합될지 주목됩니다. 서청석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